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직업상담사 2급 실기 자, 아주 잘 나오는 친구들 우리 120문제 살펴볼 거고요. 요 120문제만큼은 꼭 외워서 시험 보러 가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아들러 개인주의죠. 자, 개인주의 상담의 생활 양식 유형 4가지 쓰시오 혹은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쓰시오는 우리 단답이고요. 설명하시오는 서술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다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지기회사 해서 우리 많이들 외우신 분들 계실 건데요. 자, 요거 설명 풀어주실 때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병은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지배적 태도를 보인다. 그대로 제목 써주시면 되고요. 기생형은 활동 수준은 중간 혹은 뭐 낮다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사회적 관심은 낮아서 타인에게 의존적 태도를 보입니다. 회피형은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 모두 낮아요. 그래서 타인을 말 그대로 회피를 해버리죠. 자, 이렇게 우리가 외운 거 그대로 써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사회형, 가장 유용한 형태죠. 활동 수준, 사회적 관심이 모두 높아서 사회적으로 가장 유용한 표현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들러의 개인주의 상담 과정 목표 4가지 혹은 3가지 쓰시오 나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5가지 쓰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5가지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패 잘잘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사회적 관심을 가지도록 돕습니다. 새로 패배감 극복 그리고 열등감 감소할 수 있게 돕는다. 새로 잘못된 가치와 목표를 수정하도록 돕는다. 자, 그리고 4번째, 잘못된 동기 수정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자,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 요것만 써주셔도 되겠네요. 자, 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해서 사패 잘잘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들러가 주장한 열등감 콤플렉스 원인 3가지 쓰시오. 자, 아직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3가지 쓰시오니까 단답으로 외워주셔도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과양 해서 기관 열등감, 과잉보호, 양육태만. 자, 요거는 다 우리 부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로 봤다라고 이해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에 대해서 쓰시오. OR 설명하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 1차 하시면서 많이 외웠어요. 탐전행위죠. 자, 탐색 단계 근데 뭐 있냐? 첫 번째 자기개발, 두 번째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탐색 단계니까 단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측정인데 탐색으로 써주셔도 돼요. 자, 탐색 혹은 측정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 추가로 우리 불일치 해결이라고만 써줄게요. 자, 4가지 정도 써주셔도 괜찮지만, 뭐 4가지 다 안 써주셔도 되지만, 우리 또 탐색 단계는 4가지를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4가지 한 번에 외우고요. 자, 전환 단계는 2가지 정도 써줄게요. 일과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한 피드백. 요 정도, 한 2개 정도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동 단계도 설명하는 게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자, 목표 설정 하나,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정보 수집 등. 네 번째 즉각적 및 장기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4개 정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나오죠? 자, 부처의 3단계 중 탐색 단계와 행동 단계에서 하는 4가지, 3가지씩 쓰시오는데, 자, 4가지로 외워주셔야겠습니다. 4가지가 더 자주 나오고 있어요. 탐색 단계 우리 봤었죠? 자기개방,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 측정 혹은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불일치에 대한 해결 4개 써주시고요. 행동 단계는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 개발, 뭐 굳이 지우겠습니다. 목표 설정만 써주셔도 되고요. 자, 목표 설정을 했으면 목표 달성, 촉진을 위한 자원 탐색해야겠죠. 그리고 정보의 수집과 공유, 그리고 4번째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 요거는 그냥 뭐 뒤에 내용도 지울게요.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이다. 요것만 외워주셔도 충분히 정답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엔 보딘 볼게요. 자, 보딘은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면서 직업문제 진단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자, 핵심은 이거네요. 그가 제시한 직업문제 심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혹은 설명, 혹은 5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너무 잘 외웠죠? 의정자직학입니다. 5가지 외우고 설명하는 거는 우리 3가지만 골라서 마음에 드는 거, 편한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의존성, 자기주도적이지 못하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의존한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정보의 부족, 왜, 경제, 교육, 기회, 결여, 요거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업 선택과 진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자, 그래서 결여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아 갈등은 자아 개념과 다른 심리적 기능 간의 내적 갈등으로 직업 결정이 어렵다. 자, 요거는 외우기 조금 힘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굳이 쓰진 않았었습니다. 자, 직업 선택의 불안. 자신과 타인이 충돌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의 기대가 충돌할 때까지는 선택의 불안이다. 확신의 결합. 직업은 선택 결정은 했지만 확신 부족으로 상담자를 찾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설명하는 거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정신역동적 상담에서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 자, 이번엔 보딘의 직업 상담 과정을 쓰고 설명하시옵니다. 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탐중변으로 외우겠습니다. 탐색과 계약 설정. 자, 내담자의 정신역동적 상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 상담 전략을 합의한다. 자, 요거 다 써주셔야 돼요. 네, 중대한 결정. 개인의 성격에 맞춰 직업을 바꿀지, 직업에 맞춰 성격을 바꿀지 결정하는 단계고요. 자, 자, 이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겠죠? 선택한 직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성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개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해한 대로 쓰시지 마시고 외워서 써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 크럼볼츠죠. 크럼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 자, 우리 4가지. 자, 우리는 크럼볼츠 4가지로 외웠었는데 3가지만 쓰라고 돼 있어서 3가지가 뭐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유한학과예요. 유한학과다. 자, 3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요거 설명 쓸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제목 외워주시고요. 환경적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 자, 해주시고요. 혹시 뭐 추가로 대비하실 분들은 설명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뭐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는데 뭐 신출로 등장을 해도 뭐 할 말은 없으니까 여유 되시면은 설명도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원의 의미, 원의 크기, 원의 배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이제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원의 의미는 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차원을 뜻한다. 자, 요거까지만 쓸게요. 자, 뒤에 내용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 요거까지만 씁니다. 자, 원의 크기, 시간 차원에 대한 상대적인 친밀감을 나타낸다. 시간 차원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낸다. 요것만 쓰면 되고요. 자, 원의 배치, 요거 외울게요. 고립, 연결, 연합, 통합입니다. 접해져 있지 않으면 고립, 경계선만 접했으면 연결, 부분적으로 중첩됐다, 연합, 완전히 중첩됐다, 통합이다. 자, 요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끝으로 요건데, 자, 진로 시간 말이 안 나오네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개입의 3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다른 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진로 시간 전망 개입에 대해서 뭐 5가지 혹은 6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 똑같이 써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 뭐냐? 일단은 우리 방변통이죠. 방향성. 첫 번째, 미래지향성을 증진시키고, 2번째,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것. 변별성은 첫 번째,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2번째,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강화시키고, 3번째, 목표 설정을 신속히 한다. 그리고 통이죠? 통합성. 첫 번째, 현재와 미래의 결과 연결시키고, 2번째, 계획한 기법을 실습한다 라고 해도 되고요. 실습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진로 시간 전망 개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가지 쓰시오 하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 6개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문제 2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10문제 중요한 내용 먼저 살펴봤고요. 우리가 쓰는 건지 설명하는 건지 잘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실기 핵심 내용들 한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라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기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작직흥으로 외우겠습니다. 작직흥. 자, 작업 경험 분석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 거죠.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해서 흥미를 찾아낸다, 사정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업카드 분류법입니다. 자, 요거는 뭐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자, 요거는 날려버릴게요. 자, 직업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꼭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흥미평가 기법입니다. 자, 흥미를 평가하려고 내담자에게 알파벳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A, B, C, D, E, F인데, 자, A로 생각하는 흥미거리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하게 해서 사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흥미 평가 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는 작직흥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직업 분류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단순 암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직능. 자, 주어진 직무의 업무나 과업을 수행하는 능력. 요 정도는 써주셔야 돼요. 자, 직능 수준은 뭐냐? 자, 직무 수행 능력의 고저, 높낮이를 말한다. 요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직능 유형은 뭐냐? 자,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사용하는 도구 및 장비, 투입되는 원재료,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된 것들이 직능 유형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직무 수행이 요구되는 까지 외워주시고 뒤에 술술 나올 수 있게 펜으로 계속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 자, 경계윤사죠. 경계윤사. 자, 먼저 경제성. 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 안 버는 일은 직업이 아니야. 그래서 경제적인 거래 활동이 성립되어야 한다. 무급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자, 요거는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성. 주기적이거나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행하는 의지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요 정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 우리 계속성에 대해서 4가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뭐냐? 첫 번째, 주기적인 거. 두 번째,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세 번째, 자,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 행하는 의지나 가능성이 있는 것. 요거 3가지 써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계절적으로 하는 것. 계절적인 업무. 계절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 요렇게 써주시면은 계속성 4가지다. 요거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윤리성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이죠. 즉,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돈을 벌면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 사회 가치 있고 기여성이 있는 일이어야 한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의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순서대로 하시오. 자, 다수 직업 종사자 요거 짧게 써볼게요.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취수조 해서 많이 외우셨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요 정도만 써주셔도 돼요. 자, 수입 우선의 원칙. 자, 1의 원칙. 위의 원칙으로 안 될 경우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을 한다. 자, 요거 써주셔야 돼요. 자, 조사 시 최근 직업의 원칙. 1, 첫 번째, 두 번째로 안 될 경우 최근 종사 직업으로 결정한다. 자, 요거 최소 요 정도는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는 내용 있으면 뭐 더 써주셔도 되는데 아는 내용을 썼다가 틀리면은 괜히 또 틀려지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하지만 아는 내용, 확실한 내용은 꼭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슨의 변별 진단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윌리엄슨 변별 진단 바로 나오시죠? 무불, 흥현, 뭐 외우시는 방법들은 다양하시겠지만 설명까지 해줘야겠네요. 자, 직업 무선택. 직업을 선택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 선택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추가로 자, 이 무선택하는 이유는 자, 요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못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편하신 거 외우시면 되고요. 자, 불확실한 직업 선택. 직업을 선택했는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거죠. 자,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는 흥미가 없는 상태. 또 써주셔도 되고요.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하여 직업 선택을 못하는 경우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죠. 자, 요거는 자신의 능력보다 적성이나 능력이죠. 낮은 직업이나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한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라고 윌리엄슨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담 기법 3가지를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다 외워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직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접 충고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충고하는 거죠. 자, 설득은 내담자에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검사 자료를 논리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에게 제공. 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입니다. 자,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를 설명한다. 자, 요거 지우셔도 돼요. 자,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 정보를 설명해준다. 혹은 해석해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 3단계로 이루어진다. 자, 근데 현실기의 3가지 합의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네요. 자, 현실기 3가지 단계는 탐구특입니다. 탐구특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탐색 단계는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과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한다.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죠, 내용이? 자, 그래서 요거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체화 단계는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인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수화 단계는 요것만 쓸게요. 자,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라고 써주셔도 무관합니다. 편하신 방향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TA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세요. 자, 우리 TA의 생활 각본은 요겁니다. I'm okay, you are, 굳이 영어로 쓰려다 보니까, 자, you are not okay. 요거죠? 자, 그래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자, 요거는 서로 긍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생산적인 인간 관계를 가지는 거죠. 자, 근데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아.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가집니다. 잔소리가 많아지는 녀석들이죠. 자, 그리고 나도 안 괜찮고 너도 안 괜찮아. 진짜 우울한 거예요, 지금. 나는 안 괜찮은데 너는 괜찮아네요. 자, 요거는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요. 자,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진짜 최악이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 우울증, 우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 포기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교류 분석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3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요거는 구교계예요. 구교계입니다. 자, 먼저 구조 분석. 자,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요거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교류 분석은요,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자, 여기서부터죠. 타인과 어떤 자로 교류하는지 분석하는 것. 자, 요거 외워주시고요. 추가로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만교류가 있다까지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 분석이에요. 자, 요거는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암시적인 것을 암시적으로 하는 교류들을 정형화해서 분석하는 것이 게임 분석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의사 교류 분석에서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 상태 3가지를 쓰시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설명하려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3가지 우리 잘 외우셨죠? PAC죠? 그래서 부모자, 어른자, 어린이자 3개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답, 설명하시오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 위로 가서 보면은, 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보통 6점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조, 교류, 게임, 요거 3개만 써줘도 3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대한 일단은 요 두문화된 녀석들을 확실하게 외우고 나서 내용까지 암기를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문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 목적에 따른 훈련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되어 있는데 여기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명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양향전이죠. 양향전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양성훈련, 근로자가 직업에 필요한 기초 직무 수행 능력. 자, 요게 꼭 들어가야 되는 말입니다. 즉,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고요.
향상훈련은 업그레이드 된 거죠. 자, 기초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직무 수행 능력, 평균 수준 이상, 자, 평균 수준 이상의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자, 이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거나 지식 기능을 보충하는 훈련. 자,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훈련. 자,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한 훈련으로 정전과 유사한 직업이나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습득시키는 훈련이다. 자, 지식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필 검사에서 평정이 요구되는 관찰 혹은 면접을 할 때 채점자나 평정자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유령 세 가지 쓰시오. 자, 먼저 우리 관용의 오류, 중앙 집중경의 오류, 후광 효과의 오류 세 가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시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관용의 오류는 말 그대로 관용이 있는 거죠. 채점자가 일반적으로 후한 점수를 주는 성향일 때 나타나는 오류고요. 중앙 집중은 점수가 중앙에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대를 피해 중간 점수대에 모이는 경향이고요. 후광 효과의 오류는 채점자가 느끼는 수검자의 특정 인상 때문에 채점이나 평정에 영향이 가해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준거 타당도의 의미를 쓰고 준거 타당도에 속하는 타당조 종류 두 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자, 준거 타당도는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준거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먼저 예언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예언 타당도는 검사 점수와 미래 행위 측정치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일수록 입사 후 업무 수행도가 우수하다면 예언 타당도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동시 타당도는 타당성을 인정받은 기존 검사와 새로 만든 신규 검사 사이의 상관계수를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영어 면접 시험의 타당도를 입증하기 위해 공인 영어 시험 점수를 비교를 해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구성 타당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옵니다. 자, 변수요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변별 타당도.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없는 변인들과 낮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자, 수렴 타당도는 반대예요. 검사의 결과가 그 속성과 관계 있는 변인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요것만 써주시면 되고요. 요인 분석법은요, 각 문항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자, 분석이니까 분석하는 거죠. 상관관계가 높은 문항끼리 묶는 통계적 방법이다.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성 타당도에는 이제 변수요가 있다. 변수요, 자, 변수가 있네요. 변수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에서 준거 타당도의 개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등장하는 게 표지보차입니다. 자, 모집단의 표본이 잘 선정되지 않은 경우 이 표지보차가 커져서 타당도가 낮아질 수 있고요. 자, 준거 측정지의 타당도입니다. 준거 오염이나 준거 결핍이 있을 경우 타당도는 낮아진다. 그래서 준거 측정지의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검사의 준거 타당도도 낮아진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뭐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자, 다음 문제. 생애 진로평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세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생애 진로평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사용해볼 구조화된 면접 기법이다. 이 내용 꼭 들어가야 되고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적평가 절차다. 자, 요 두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처음 만났을 때 요 얘기도 써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 뭘 얻을 수 있냐? 이 세 가지 정보 단독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먼저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를 보는 거고요.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 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죠. 자, 그래서 이 괄호친 부분 정도만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 사정 구조의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1차 공부하시면서 많이 외웠죠? 진전, 강요입니다. 설명이니까 다 써주셔야겠죠? 자, 먼저 진로 사정이죠.
내담자의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고요. 전형적인 사유,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인지 자발적,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요거 다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점과 장애입니다. 강점 말 그대로 내담자의 강점이나 직면적인 문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 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하는 단계죠. 그리고 끝으로 요약이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된 내용들을 직접 스스로 요약해보며 자기 인식을 증진해주는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은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들이죠. 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이렇게 묶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우리 생애 진로 사정에 지금 첫 번째 진로 사정 있잖아요. 이 진로 사정에서 사정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직업 경험, 교육, 훈련 과정, 여가 활동 이 4가지에 대해서 사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써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중 진로 사정, 구조, 진로 사정의 4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업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교육이 있었고요. 교육 및 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자, 4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자, 교육 및 훈련이죠. 자, 그러면은 요건 다 똑같습니다. 경험이나 직업 경험이나 교육 및 훈련은 어떻게 써주시면 되면은 좋았던 것, 싫었던 것을 사정해본다, 사정시킨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업 경험이면은 좋았던 경험, 싫었던 경험이 되겠고요. 교육 및 훈련이면 좋았던 경험, 좋았던 교육, 싫었던 훈련 이런 것을 사정시킨다 해서 2개 똑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가 활동은 그냥 평소 내담자의 평소 여가 활동에 대해 사정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추가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끝으로 역량검사와 속도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검사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역량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숙련도보다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 경시대회가 포함된다는 것까지 이 예시도 써주셔야 되고요. 속도검사는 반대겠죠.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푸느냐 이거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로 되어 있어서 이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이 숙련도,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어느 정도 숙련도를 얻어나가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래서 웩슬러의 지능검사 중에 뭐 소검사 등이 해당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문제 마무리 해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핵심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 요인 직업 상담 이론에서 브레이필드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브레이필드 문제는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 하면 바로 요 문제 써주시면 되는데, 정제동 해서 정제동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적 기능이죠. 정보를 제공해서 내담자의 모호한 의사결정을 돕고 직업 선택에 관한 지식을 증진해준다. 이 2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재조정 기능은 내담자가 냉혹한 현실에 미쳐 부적당한 직업 선택을 한 것인 아닌지 점검을 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동기화 기능은요, 내담자가 직업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기화한다. 즉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동기화한다. 요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과정을 순서대로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자, 쓰시오라고 해서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설명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시오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설명 준비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외우신 거는 분종진 예상추죠? 자, 분종진 예상추인데 한번 설명 곁들여 보겠습니다. 자, 분석. 자, 먼저 내담자의 적성, 흥미, 지식 등 내담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 수집한다. 자, 요거 써주시면 되고요. 종합은 내담자의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 정리한다. 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 정리한다. 그 다음 진단이죠. 내담자가 가진 문제를 찾고 해결을 위한 진단을 한다. 예측은 진단 결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담은 여기선 개입 내용이 들어가 줘야겠죠? 내담자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개입을 한다. 자, 그리고 추후지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직업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움과 지도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6개니까 보통 6점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 스시오라는 문제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좀 많기는 많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도 설명 준비 잘 해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직업 상담과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의 차이를 두 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자, 제가 세 가지 준비해놨는데 이 중에 마음에 드신 거 두 가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과거를 중시하고 내담자는 현실을 중시하죠. 자, 그리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검사와 진단을 꼭 필수 요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내담자는 뭐 굳이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특성 요인 직업 상담은 촉진적 관계 형성을 중시하지만 내담자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라포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요것 중에 두 가지 마음에 드시는 거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내담자 중심 상담기법에서 상담자의 태도 세 가지를 쓰시오. 자, 혹은 문제가 촉진적 관계 형성에 도움되는 세 가지 쓰시오. 라고 문제가 제시되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똑같은 거 써주시면 돼요. 자, 일치성이죠.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중요합니다. 일치화시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 요건 지우고, 자,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상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요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적 수용이죠. 자, 내담자의 말을 비판, 판단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 무조건 수용 되겠죠. 자, 그리고 공감입니다.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상담자인 것인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것. 단 추가로 객관적인 상담자의 태도, 객관적인 상담자의 태도는 유지한다까지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능검사와 성향검사에 해당하는 검사를 각각 세 가지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검사는 지적성인데요.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예요. 자,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만 쓰면은 약간 또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 채점자에 따라서 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또 이게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검사했는지 같이 좀 써줄게요. 자, 성능검사는 지적성인데요. 자, 순서대로 KGT 하겠습니다. K는 K-웨이스 검사고요. G는 개츠비죠? 개츠비. 그리고 T는 토익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영어 같이 시험 써주시면 좋겠고요. 성향검사는 성흥태예요. 시읒, 희응, 성향에 시읒, 희응 들어가죠. 그래서 시읒, 희응, 성흥태 해서 영어 뒤에는 MV직 하겠습니다. 성격검사, 흥미검사, 태도검사. 성격은 MBTI고요. 승미는 VPI 검사, 그리고 태도 검사는 직무 만족도 검사. 요 정도까지 써주시면 좋겠고요. 굳이 기억 안 나시면은 요 앞에 한글 요거만 일단은 써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굳이 틀린 내용 쓰면은 다 틀린 게 되니까. 자, 다음 문제. 행동주의 상담에서 불안감소기법, 학습 촉진기법에 대해서 세 가지 쓰시오. 자, 외워주시면 되겠죠? 불안감소기법은 홍주체죠, 홍주체. 자, 누가 주체야? 홍주체예요. 자, 불안감소기법은 홍주체고요. 학습 촉진기법은 강변모토입니다. 자, 이 중에 세 가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강화, 변별학습, 모델링, 토크법. 이 중에 세 가지만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행동주의 상담의 치료기법 중 적응행동 증진기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우리 전 문제에서 지금 학습 촉진기법의 강변모토 했잖아요.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적응행동 증진기법에. 그래서 강화는 학습자에게 강화물을 제공하여 특정 행동의 빈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고, 모델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결과를 관찰하는 것, 토큰법은 토큰을 주는 거죠. 자,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원하는 물건과 교환 가능한 토큰을 주는 기법이다. 해서 요거 세 가지 간단하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자주 나온 친구죠.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 혹은 5가지. 그리고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집단 상담의 장점 5가지, 단점 3가지 외우는 게 좋겠죠. 자, 장점은 성수사경학 외우겠습니다. 성수사경학. 자, 성은 성숙도예요.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적합한 게 집단 상담 장점이고요. 수용성. 자,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 더 잘 받아들이더라 라는 거고요. 자, 사회성. 타인과의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사회성에 도움이 되고요. 경제성 있죠. 자, 한정된 시간 동안 여러 명의 다수의 상담이 가능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좋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학습성. 개인 상담보다 풍부한 학습 경험이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단점은 뭐냐? 4가지 준비했는데 3가지 선택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 왜? 개인마다 더 다르죠? 자, 그리고 비밀 유지가 어려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 채 상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개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모든 내담자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집단 상담은 그 형태와 접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집단 상담의 형태 세 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옵니다. 자, 먼저 상담 집단 보겠습니다. 자, 집단 구성원의 대인 관계 문제 해결이나 자기 인식 증진, 부적응 행동 극복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기 세 가지 제가 제시했는데 이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써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치료 집단은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목적인 거죠. 정상적인 기능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병원이나 임상 장면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조 집단 있습니다. 공통의 문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문제 대처를 위해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요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자조 집단 세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톨버트가 제시한 것으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쓰시오. 자, 톨버트는 요 문제밖에 없어요. 자, 톨버트 하면은 바로 자상직계합 바로 톨버트 자상직계합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기 탐색, 두 번째 상호작용, 즉 직업적 정보 획득과 검토,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좀 길죠? 자, 그리고 합리적 의사결정인데 요거는 합리적 안 쓰셔도 됩니다. 의사결정만 써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참 간단하니까 놓치기 어렵겠죠? 자, 5가지인데 5점 혹은 6점으로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저 3번, 4번 같은 게 좀 기니까 신경 써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 분석 방법 중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5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혹은 3가지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 5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요거는 지금 사라져서 5가지를 쓰거나 3가지 설명하거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선택해서 설명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관찰법입니다.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직무 활동을 관찰하는 거죠. 직무 수행자를 현장에서 그냥 뭐 하나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법, 직무의 오랜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전문 담당자가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를 분석을 하는 거 면접법이고요. 체험법은 직접 이 평가자가 직무 활동을 해보고 체험해서 직무 분석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설문지를 통해서 직무 내용 기술하게 하여 정보를 얻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셔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 사건 기록법, 결정적 사건 기록법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사건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알아내 지식, 기술 등을 얻는 법이다. 자, 그래서 중요사건 기록법이 제일 길어서 설명 쓰는 거는 이제 나머지 4개 중에 3개 편한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직무 분석 방법 중 결정적 사건법의 단점을 3가지 쓰시오. 혹은 4가지 쓰시오인데, 자, 요번엔 우리 2022년 2회였죠? 신출로 4가지 쓰는 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외워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 응답자에 의해 사건 왜곡 기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일상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론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정확한 조사는 특별히 훈련받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상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탐색적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주의해야 할 3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는 키워드가 뽑아내면 돼요. 개방, 감정, 명료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개방적 형태를 띠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과 문제를 명료화할 수 있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 뽑아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실직한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과정을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치료 과정에 설명하시오. 혹은 앨리스의 치료 과정을 쓰시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요번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우리 A, B, C, D, E, F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A는 선행 사건이죠. 개인의 감정, 정서적 영향을 가져오는 구체적인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실직을 의미한다 라고 추가로 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B는 신념체계죠. 선행 사건을 통해 느낀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체계죠. 자, 그리고 결과, C는 결과죠. 비합리적 신념체계를 통해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가 나타난 거죠.
여기서는 지금 우울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D는 논박입니다. 논리적인 원리 제시, 논리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제시를 해서 내담자의 논리를 반박한다, 논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E는 효과죠. 자, 논박을 통한 효과입니다. 논박을 통해 내담자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해소하고 긍정적 태도로 바꾸는 것이 이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F는 감정이죠. 자신에 대한 수용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만들어준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당연히 A, B, C, D, E, F 다 쓰는 것부터 확실히 외워주셔야겠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REBT의 기본 원리 6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내용이 많아서 도식화 필요합니다. 인사행, 어디서 합행력, 합행력에서 인사행, 합행력. 전 이렇게 외웠는데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인지 영역을 가장 중요시한다 써주시면 되고요. 자, 자, 여기는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요거는 빼도 됩니다. 자, 사건보다 사건에 대한 사고의 분석을 중요시한다 보시면 되고요. 행동에 대한 과거 영향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요거, 인간은 잠시 넘기고 합부터 볼게요. 인간은 합리적 사고를 함과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는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6개. 인사행, 합행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체계적 둔감화의 의미와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체계적 둔감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방법으로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 수정 방법이다. 자, 요렇게 써주시면 끝나죠? 자, 그럼 그 단계는 3가지죠? 자, 근육 이완 훈련. 근육을 이완을 해서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불안 위계 목록 작성이죠? 불안의 정도가 낮은 하위의 자극부터 높은 자까지 불안 위계 목록을 작성시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둔감하죠? 점차적으로 하위의 불안부터 노출시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게 우리 체계적 둔감하다. 1차 때 공부 잘 하신 분들은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단 내 기준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외우세요. 집단 내 기준 3가지는 요겁니다. 첫 번째, 백분위 점수예요. 자, 개인이 표준화된 집단에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 안 들어가면 무조건 틀리겠죠? 자, 그리고 표준 점수죠.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평균거리다. 평균으로부터 벗어난 평균거리가 표준 점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표준 등급은 스테나인 점수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자, 각 구간에 점수나 등급을 부여하여 원점수를 1에서 9의 범주로 나눠보는 것이다. 자, 요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집단 내 기준 3가지 잘 외워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5가지 쓰시오. 혹은 6가지 쓰시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집의 가사 활동입니다. 자, 남의 집에서 가사 활동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의 가사 활동 써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교육기관 재학하면서 학습 전념하는 경우죠. 자, 세 번째, 무급 봉사적 일에 종사하는 경우.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법적인 활동이죠. 자, 여섯 번째, 금융자산, 부동산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는 직업이 아니죠. 자, 일곱 번째,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 수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 추가로 본다면은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의 경우는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6가지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슈퍼의 진로 발달 5단계 설명하시오. 자, 우리 너무 잘 외우셨죠? 성탐 화교세입니다. 자, 이거는 남녀노소 성탐 화교세로 외우셨을 거예요. 자, 이거를 근데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이제. 자, 성장기는 중요한 거.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죠. 그래서 환상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흥미와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자, 성장기에는 흥미기, 환상기, 능력기 3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3가지 써주시면 되고요. 자, 탐색기,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한다. 요 괄호 내용이 핵심이겠죠? 자, 그리고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져나간다. 종사,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유지기, 자, 직업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이거 동그라미, 빨간 부분만 꼭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쇠퇴기는 이제 은퇴 후 삶을 찾는 거죠. 정신, 육체적으로 쇠퇴하며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되는 게 쇠퇴기다. 해서 이거 천천히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은 머릿속에 금방 자리 잡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까 성탐, 성탐, 유세 했었던 거에서 이제 성장기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자, 성장기에는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써주시고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환상기는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고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다. 써주시면 되고요. 흥미기는 흥미를 중요시 생각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고요. 능력기는 자,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정답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보통 3점 아니면 6점으로 나올 수 있는데 6점으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환흥능 요거 정도는 일단은 무조건 외우고 설명을 다음에 외우는 연습 계속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슈퍼가 제안한 발달저 직업 3당의 6단계를 쓰시오입니다. 직업 상담의 6단계죠. 자, 우리 1차 때 많이들 외우셨죠? 문심자 현태의이죠. 자, 이거를 이제 쓰시오라는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은 외워줄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보시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심은 심층적 탐색이죠. 그리고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그리고 현실 검증,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의사 결정까지 되어 있고요. 자,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설명하시고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비해 주셔야겠고요. 자, 문부터 우리 비지시적, 지시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비지시적, 지시적, 그리고 또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에서도 비지시적 방법을 사용하고요. 현실 검증에서는 지시적, 그리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그리고 의사결정, 마무리로는 비지시적 방법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외워주실 거는 자, 먼저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는 설명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심층적 탐색도 여기선 진로 탐색의 문제를 설정해준다. 자, 요거 키워드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 자, 요것도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아수용과 통찰을 얻는다. 요것만 써주셔도 되고요. 현실 검증 같은 경우에서는 요 내용 들어가야 됩니다. 심리검사, 직업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자, 그리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자,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한다.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우리가 썼던 이 단답형을 풀어서 쓰면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많이 없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슈퍼의 평가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문계예죠. 자, 요거는 우리 1차 때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겠죠. 자, 문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들어가요.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두 개 써주시면 되고요. 개인의 평가는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심사신 차원에서의 개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예언의 평가는 이 문제 평가, 개인의 평가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자, 문제 평가와 이제 개인 평가를 통해 자, 문제 평가와 개인 평가를 통해 라는 말이 요거고요. 직업에서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지 예측, 예언이 이루어진다 라고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CMI 검사에서 능력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옵니다. 자, 우리 5개가 나오죠. 그래서 마음에 드신 거 3가지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직, 목, 개, 문 해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평가, 자신의 흥미,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이고요. 자, 직업 정보, 자신의 관심 분야의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의 획득 및 분석 능력이고요. 목표 선정입니다. 목표 설정이랑 선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헷갈리지 마시고 목표 선정으로 써주셔야 되고요. 자, 자신의 정보. 자, 우리 자기평가 했죠? 그리고 직업 정보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자신의 정보와 직업 세계, 직업 정보와 똑같은 말입니다. 직업 정보의 연결을 통한 직업 목표 선정 능력이다. 그리고 계획은 자,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 계획을 세우겠죠. 그 계획을 잘 세우는지 실제적인 계획 능력을 보는 거고요. 문제 해결은 진로 선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능력이다.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진로 성숙도 검사 CMI 중 태도 척도 5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의 태도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에는 우리가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결참 독성타다. 결참 독성타. 이렇게 외웠었죠? 진로 결정성은 우리가 진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의 정도고요. 참여도는 얼마나 능동적으로 우리가 진로 선택 과정에 참여를 하는지 보는 거고요. 독립성은 진로 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 중요한 타인이나 부모의 개입이 없이도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성향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사전 준비나 이해가 잘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타협성은 진로 선택 시 욕구와 현실에 타협할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이 태도, 척도, 결참, 독성타는 5가지 쓰고 설명하시고 되어 있으니까 잘 외워주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 최저임금제 기대효과 5가지 혹은 3가지, 6가지를 쓰시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우리 6가지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노동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이룬다. 자, 최저 생활을 보장해서 생활 안정을 이루겠다는 거죠. 자, 2번째, 노동력의 질적 향상과 고임금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 그리고 3번째, 저임금으로 인한 노사 분규를 예방하여 산업 평화에 도움이 된다. 자, 4번째, 기업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과 경영 합리화를 촉진한다. 5번째, 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이므로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 소비 증가하면 많이 써서 경기가 활성화 된다는 거죠. 자, 6번째, 저임금 해소를 통해 산업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 계층별 소득 분배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자, 즉 이렇게 설명을 보면 굉장히 긴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놓은 친구들 있죠? 자, 요거 우리 도식에서 외우면 생경산형 활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빨간 색깔 해놓은 친구들을 위주로 외우셔서 약간 풀어서 조금 더 설명해준다 라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충분히 정답이 되니까 요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들 잘 외워주시면 정답 풀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이라고 하면은 우리 민역리지입니다. 자, 민역리지 4가지죠. 자, 근데 3가지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가지만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 자, 뒤에 있는 내용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역량. 작업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우리 이거 1차 때 많이 나왔었던 거죠. 외우기가 쉽습니다. 자,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 4가지인데, 자,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고 되어 있지만, 우리 언제든 신출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4가지 다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우리 이거 1차 때 많이 봤던 내용이라 쉽게 외워집니다. 자, 어떻게 글로 쓸지 한번 볼게요. 자, 마찰적 실업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이 내용 꼭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실업이기 때문에 마찰적 실업만 존재할 경우 완전 고용이라고 보고, 이때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 라고 써주셔도 되고요. 첫 번째 줄 요것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자, 추가로 대책 하나 써주시면 완벽하겠죠. 대책으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본다. 요 2줄 정도 써주시면 퍼펙트 하고요. 자, 구조적 실업은 뭐죠? 자,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자, 앞에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짧게는 요 뒤에 부분만 써주셔도 됩니다. 요 내용 꼭 써주시고요. 자, 우리 대책 써주시면 좋겠죠?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요거 정도만 써주셔도 됩니다. 다 지금 3줄 써놨는데 요거 다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리고 경기적 실업 보겠습니다. 자, 경기적 실업의 핵심 단어는 수요 부족입니다. 자,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 상태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자, 어떻게 대처하냐? 통화량 증대, 조세 감면,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 해소한다. 자, 그래서 경기적 실업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뭐다? 유효 수요이다. 요거 가지고 풀어서 쓰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찰적 실업 이렇게 봤는데, 이 실업에 관한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비수요 부족 실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실업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비수요 부족 실업, 우리 1차 때 공부를 했었죠. 먼저 마찰적 실업 있었고요. 구조적 실업 있었고, 하나는 계절적 실업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마찰적 실업 내용 봤습니다.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다. 왜? 정보가 부족해서 노동자들이 나는 충분히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 퇴사합니다 라고 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체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구조적 실업도 마찬가지. 핵심 뭐였죠?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책은 직업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비 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다 써주실 필요 없고요. 이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뭐 한두 개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절적 실업 볼게요. 자, 이거는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죠.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농번기 끝나면은 일하시던 분들 실업자가 되나요? 뭐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노동 수요가 감소해서 발생하는 계절적 실업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절에 따른 노동 수요 감소로 핵심이죠. 건설, 농업, 관광업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자, 어떻게 그럼 대처할 거냐? 생산 기술 업그레이드 그리고 공공 근로 사업 등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자, 요 두 가지 정도 대책 써주시면 아주 퍼펙트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